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게 읽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한 선수가 너무 강해서 세계 연맹이 룰을 바꾸려 한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지금 세계 배드민턴계에서는 그 논란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21점제, 모두가 익숙했던 이 룰을 버리고 15점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공식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입니다. 압도적인 승률, 연속 우승, 상대를 숨 막히게 만드는 경기 운영.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안세영을 가장 늦게 만난 선수가 준우승한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이번 룰 변경은 선수 보호가 아니라 안세영 견제용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중국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점제가 되면 안세영은 더 무서워질 것이다. 왜일까요? 룰이 바뀌면 보통 강자가 흔들려야 하는데 왜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룰 변경 논란의 진짜 배경과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이미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 숫자와 경기 내용, 그리고 해외 반응을 통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선수는 룰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스포츠 이바사치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세영과 룰 변경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룰이 바뀌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는 이번 15점제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수 보호와 경기 시간 단축. 겉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명분입니다. 배드민턴은 다른 종목과 달리 1년 내내 국제 대회가 이어지고 상위 선수들은 쉬지 못한 채 결승, 또 결승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는 톱 랭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BWF는 말합니다. 점수를 줄이면 경기 수가 짧아지고 선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팬들은 여기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15점인가? 그리고 왜 모든 논의의 중심에 항상 안세영의 이름이 따라 붙는가? 지난 시즌 안세영은 73승 4패, 승률 94.8%,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실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기가 접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버텨보지만 결국 후반부에서 힘과 판단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룰로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BWF가 특정 선수 한 명을 겨냥해 룰을 바꾼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역사에서 룰 개정이 강자의 시대와 맞물려 등장한 사례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농구, 탁구, 배구, 테니스까지. 배구. 너무 지배적인 존재가 등장하면 항상 경기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번 15점제 논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세영의 독주가 너무 빨리, 너무 확실하게 판도를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란을 완전히 뒤집는 분석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룰 논쟁이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이미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국 언론이 왜 룰이 바뀌면 안세영은 더 강해진다라고 말했는지 그 근거를 숫자와 실제 경기 장면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예상했습니다. 점수가 21에서 15로 줄어들면 지구전에 강한 안세영이 불리해질 것이다. 체력과 끈기로 상대를 말리는 그녀의 장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15점제는 안세영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위험한 선수로 만든다. 이 주장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중국 매체가 분석한 것은 안세영의 최근 경기 흐름, 특히 2026 인도 오픈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안세영은 총 10개의 게임을 치렀는데 그중 8게임에서 상대 득점을 15점 미만으로 묶었습니다. 쉽게 말해 21점제 경기 안에서도 이미 15점제로 싸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승전은 더 명확했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왕즈이와의 경기. 1세트 21대 13, 2세트 21대 11, 두 세트 모두 상대가 15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세영은 상대가 경기 리듬을 잡기도 전에 이미 승부를 끝내버린다. 여기서 핵심은 체력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가 기울어진다는 점입니다. 15점제에서는 한 번 흐름을 빼앗기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하는 선수가 지금의 안세영이라는 것이죠. 초반 서브 리턴 첫 5점 구간에서의 압박, 랠리 길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판단. 이 모든 요소에서 안세영은 이미 다음 단계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5점제는 약자의 기회가 아니라 강자의 폭력을 더 빠르게 만든다. 이 말은 곧 룰이 바뀌어도 안세영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더 짧고, 더 냉정하고, 더 압도적인 경기들이 자주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룰이 바뀌면 누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과연 누가 그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답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안세영이 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인지 그 경기 방식과 사고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룰이 바뀌면 보통 선수들은 불안해집니다. 익숙했던 리듬이 깨지고 몸에 배어 있던 계산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새 규정에 적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애초에 적응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경기 방식은 룰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의 가장 큰 특징은 점수판을 보지 않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치진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경기 중 점수 차이에 따라 플레이를 바꾸기보다 상대의 호흡, 스텝, 반응 속도를 기준으로 전술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즉, 21점이든 15점이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상대가 숨이 차 있는가, 지금 판단이 느려졌는가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짧아질수록 안세영의 강점은 더 또렷해집니다. 초반 몇 랠리 안에 상대의 패턴을 읽어내고 가장 불편한 코스로만 공을 보냅니다. 상대가 대응 방법을 찾기도 전에 이미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중국 해설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안세영이 5점, 7점 정도 앞섰을 때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 순간, 그때 상대는 아직 점수는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15점제에서는 이런 흐름을 되돌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두세 번의 랠리 안에 경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줄이며 가장 확률 높은 길만 반복합니다. 이런 선수에게 점수가 줄어든다는 건 변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개입할 틈이 적어지고 실력이 더 빠르게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 매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룰이 바뀌는 순간 중간권 선수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안세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뀔 규칙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규칙 위에서 이길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안세영의 시대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그 흐름에 도전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룰 변화, 데이터, 중국 언론의 분석, 그리고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안세영의 시대는 아직 절정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때가 있나? 이 정도면 정점 아닌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위대한 선수의 특징은 정점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정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세영의 인터뷰를 다시 떠올려 보면 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들은 겸손을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경기력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기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완승 뒤에도 표정이 담담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상대를 이기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경기대로 흔들림 없이 마무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선수는 라이벌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안세영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안세영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입니다. 중국의 왕즈위, 일본의 야마구치,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신예들까지 모두 안세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안세영은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데뷔하면 다른 선택을 꺼내고 환경이 바뀌면 경기 형태 자체를 바꿉니다. 룰이 바뀌어도 상대가 바뀌어도 코트가 바뀌어도 결과만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5점제 논의도 독주 견제라는 시선도 안세영에게는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드민턴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배자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폭발적인 쇼맨십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통제력으로 시대를 이끄는 선수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입니다. 안세영이 어디까지 기록을 쌓을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느 순간 전설로 불리게 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룰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승리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점제가 도입된다면 안세영의 독주는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수가 생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